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를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일보다 사회가 노인분들을 돌봐드리는 사회적 돌봄이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회적 돌봄의 역할을 중요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죠. 사회복지사분들도 계시고 또 요양보호사분들 계시고 또 생활지원사분들 계시고 다양하게 많은 전문 인력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요양보호사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늘어났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내년에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제도는 컴퓨터로도 보고 예전처럼 종이 시험지로 지필 시험도 보고 일단 내년은 컴퓨터 시험을 처음 시행하는 해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컴퓨터 시험은 2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지필, 종이로 시험 보는 제도는 3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요양보호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교육원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내년 2월과 3월에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 두 편의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는 조금 흔하지 않은 사례인데요. 노부모하고 결혼한 아들네 가족하고 집을 바꿔서 살기로 한 사례예요. 두 번째 사례는 노인을 돌봐주시고 계시는 분이 지금은 노인 돌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생활지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변의 분들이 다 요양보호사로 자꾸 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사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를 나눠보죠. 첫 번째 사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네와 집을 바꿔서 살기로 결정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상담하실 때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고민이 돼서 상담을 하신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다 하셨다고 해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두 분이 서울에서 살고 계시는 거고요. 아들은 결혼을 했고 유치원 다니고 있는 손주가 한 명 있는데 지방에서 약간 그 시골 마을 같은 데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내 할머니, 할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어떤 큰 부를 축적하지는 않으셨지만 열심히 일을 하셨고 또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쓰는 것도 그냥 소박하게 쓰면서 절약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그냥 달랑 집 하나, 장만 한 게 끝입니다. 근데 저희가 두 노인이 생활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 일도 없어서 그냥 집 있겠다, 소소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방에 살고 있는 아들이 할머니 집에 올 때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손주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할머니 집에 올 때마다 나도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생각도 그렇고 아들 생각도 그렇고 어디 서울에다가 집 장만하는 게 요즘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거를 마음에는 늘 담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에 집을 못 구하니까 계속 이제 거기서 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 때마다 할머니한테 그런데요. 엄마는 좋겠다고. 그러니까 부모이지만 굉장한 부러움을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나도 여기서 살고 있지만 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왜 부모가 가진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니까 부모는 또 마냥 편하지만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좀 나눠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두 분이서 의논을 하셨대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의논을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도 옛날에는 서울에 꼭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다. 남편의 직장 생활도 이곳에서 했고 또 아이도 이곳에서 키우고 교육 문제도 있고 했으니까 우린 꼭 서울에 살아야만 했었고 마침 또 다행히 서울에 집을 장만했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나이가 돼서 굳이 서울에
꼭 살아야만 되는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렇지는 않더라는 얘기예요. 서울에 살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살 수도 있고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도 프리하다, 괜찮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셨대요. 그렇다면 꼭 서울에 살아야 될 이유도 있고 그러고 싶어 하는 아들네 가족과 우리가 집을 바꿔서 살면 어떨까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신 거죠. 뭐 괜찮겠다. 우리야 어디서 살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한번 물어봤대요. 제안을 하셨답니다. 뭐 제안 하나만 하죠. 너무 갈망하던 일인데 부모님이 그걸 해주겠다고 말하자면 의논이 아니고 제안도 아니고 흔쾌히 허락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너무너무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직은 손주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한이 남아있대요. 그때 되면 이제 이렇게 바꾸기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할머니는 그 다음부터 부푼 꿈을 갖게 되셨죠. 아, 내가 이제 농촌 생활을 해? 왜냐하면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은 농촌에 대한 어떤 또 갈망이 있잖아요. 아, 나 저기 가서 예쁜 그림 같은 집 짓고 전원 생활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분들이 은퇴하면 내려가야지 해서 오죽하면 은퇴 마을도 생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는 아, 나 이제 농촌 지역 가는 거야. 시골 마을로 가는 거야. 가면 나 텃밭도 가꾸고 친구들도 맨날 오라 그래서 즐겁게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여차저차해서 아들네랑 집을 바꾸게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시골로 갈 거야. 그러니까 자네들이 놀러 와. 그럼 내가 삼겹살도 구워주고 밭에 있는 상추도 뜯어다가 해주고 또 밥도 맛있게 해줄 테니까 자주 놀러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의 표정을 보니까 마냥 찬성하는 느낌은 아니었던 거죠. 친구들은 좋을 수 있잖아요. 원래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귀농하는 것보다 그 농촌에 집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는 좋긴 좋았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조금 있으면 할머니가 이제 집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니까 제 생각에는 할머니 마음이 조금 이상해지시는 것 같아요. 가기 싫다는 아니지만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생님, 나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기분이 좀 묘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잘한 건지 그렇게 결정한 게 잘한 건지 잘 못한 건지 그거에 대한 확신도 안 서고 뭔가 이게 조금 마음이 흔쾌히 좋지 않고 왠지 조금 찜찜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고 싱숭생숭하고 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저희하고 상담할 때 필요한 건 뭐였나 생각을 하면 할머니 참 그 결정 잘하셨다고 지지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왜 우리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들 때는 힘든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알아주는 사람, 그거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거거든요.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지지와 격려가 필요했는데 주위에서 아무도 참 잘했다고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 헌신, 사랑, 이거는 어느 누구의 마음과도 견줄 수 없습니다. 아주 대단한 결정하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 지지와 격려를 마음껏 해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준비를 좀 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도 따지고 보면 평생을 도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살 자신이 조금씩 없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할머니하고 아들네하고 집을 바꿨어요. 집을 바꾼 채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에 대한 의논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기한을 좀 정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꾸는 거는 그러기로 했어요. 그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손주 교육이 제일 그 여러 요인 중에 큰 요인이었다고 하면 손주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아니면 그럼 한 10년 남짓 되겠죠. 아니면 5년마다 우리 다시 의논을 하자. 너희도 5년을 이렇게 살아보고 우리도 5년을 이렇게 살아보면 또 느껴지는 게 있을 테니까 우리 5년마다 다시 한번 그 앞으로의 5년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기한을 정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농촌 지역 또는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 가서 살 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누리던 거, 즐기던 거, 그거를 그곳에서도 누리고 즐길 수 있으려면 그걸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미리 알아놓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할머니는 지금 다른 거 다 신경 안 쓰시고 제일 크게 마음에 담고 계시는 게 텃밭이거든요. 그러면 텃밭을 가꾸는 것도 그거 그냥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사소하지만 제가 권해드린 건 지금 이제 서울에 계실 때 복지관에 다니시면은요, 복지관에서 원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화초를 가꾼다든가 텃밭을, 왜냐하면 요즘 텃밭 가꾸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복지관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럼 텃밭 가꾸고 원예에 대해서 지식적인 측면, 실제적인 측면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 수강을 해 두신다면 나중에 가셔서 정말 텃밭 가꾸실 때 베테랑처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사신다면 지금 여기서는 할머니가 복지관을 열심히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복지관에서 뭘 하시나 봤더니 뭔가 배우시는 거, 지적인 측면, 그 다음에 취미 활동 같은 거를 여기서 즐기셨더라고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이런 지적인 측면, 취미 활동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거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촌 지역이어서 서울만큼 복지관이 신발 신고 나가면 바로 있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도 조금 알아봐 두시면 좋겠다고 했고, 거길 가시기 위한 차편, 교통편도 알아보셔야 돼요. 서울에서는 나가면 바로 지하철 타고 쭉 가시지만 거기는 시간 맞춰서 들어오는 버스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할머니가 운동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곳에 가셔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근데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제 생각에 농촌 지역은 생활체육시설이 따로 있다기보다 그곳 자체가 다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어떤 운동을 이렇게 산책 삼아서 즐길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알아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을 저하고 상담하면서 둘이 할머니하고 저하고 머리 맞대고 의논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리 맞대고 의논한 게 아무 소용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보니 현장은 다르더라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아직 갈 날이 기한이 남아 있으니까 할머님이 아들네 집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생활해보고 오시는 거 권해드렸어요. 밖에서 보아지는 거 하고 내가 그 안에 몸을 담고 직접 체험을 하면서 생활할 때 느끼는 거 알게 되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한번 살아보시라고. 일주일 살아보시면 내가 다음에 진짜 이쪽으로 이사를 올 때 몸을 준비해 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일주일 살고 서울로 다시 오셔서 그걸 열심히 마련을 해가지고 가신다면 훨씬 즐겁게 그곳에서의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일 마음적으로 걱정이 됐던 건 뭐냐면 할머니가 아까 그랬잖아요. 친구들한테 나 이래서 시골 가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했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친구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생활 이 환경이 바뀌면은요, 그 농촌 지역에서 친구를 새로 사귀셔야 돼요. 그리고 농촌 지역은요, 이 집이 서울처럼 쭈루루 붙어 있거나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거나 하지 않고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사귀는 게 여기에서 사귀는 것처럼 좀 수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 친구가 없다는 거,
새로 사귀어야 되는데 새로 사귀자니 집들이 너무 멀리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하셔서 그럼 할머니가 어디를 가셔야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서울은 복지관이라고 하면 농촌 지역은 경로당이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보건소가 그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가서 좀 알아보시면서 친구 사귀는 거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할머니가 결정을 하셨으니까 여러 그 뒤에 따르는 재반 방법이나 이 준비하셔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준비라는 건 항상 그렇죠.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준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준비는 오랫동안 할수록 또 자세하게 할수록 나중에 실제 생활이 더 편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 시간적으로만 긴 게 아니라 가서 살아보고 오시는 거, 일주일 정도 머물고 오시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또 몰라요. 나중에 정말 그 시점이 돼서 할머니 그 해 넘기고 나서 내년 초에 이사하신다고 하는데 막상 가서 살아보니까 너무 잘 맞아서. 딱 살아보니 내 체질이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기한을 정한다든가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너희 그냥 거기서 계속 살아라.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생각이나 마음도 바뀔 수 있고요. 어르신이 지금 상태의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거 하고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어르신의 몸 상태가 점점 체력이 떨어지시는 거. 감각 기능이 떨어지시는 거 요거에 대비해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 농촌 지역의 할머니한테 얼만큼 맞을지 그거는 물음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메모를 하셨다가 하나씩 준비해 가시면서 나중에 생활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혼자가 아니시니까 조금 마음이 놓여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제가 보니까 이 집의 강점이 뭐냐면 우리가 상담을 해드릴 때 좋은 일이 있어서 저한테 자랑하려고 상담하시는 분은 없어요. 상담이라는 건 항상 마음에 고민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저희한테 상담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이분들이 안 좋은 일에 집중을 해서 상담하지 않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뭔가를 자꾸 찾아드려요. 근데 이 어르신 댁의 강점이 뭐냐면 부부간의 사이가 매우 좋으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이 집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인데 집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서 의논을 해서 합의점을 찾으시잖아요. 그런 건 상당히 한 강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두 분이 함께 농촌 마을에 가셔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었습니다. 옆에 할아버님이 든든하게 계셔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잘 지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고 계시면 제가 또 한 바퀴 둘러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어르신들 상담해 드리는데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해드리지만 제가 시설 점검 다니거든요. 그러면 시설 점검 가서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또 상담을 해드리고는 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저한테 요청한 게 아니라 제가 찾아가서 상담해드리는 역할이죠. 그래서 늘 시설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실제 현장도 봐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얼만큼 정확한지 알 수 있어서 그렇게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년쯤 할머니, 할아버지 잘 지내시는지 한번 둘러보러 가겠습니다. 이번 사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선생님, 저희 집 남편도 지금 물 좋고 공기 좋고 경치 좋고 그런 시골에 가서 자꾸 살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노인들이 시골에 가서 살아야 좋은가, 이런 대도시에서 살아야 좋은가 한번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질문이에요. 주로 그 질문은 농촌 지역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 질문 안 하시고요. 서울이나 도시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도시에 와서 살겠다 이런 생각 잘 안 하세요.
그냥 거기서 계속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가끔 서울 왔다 가시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신없고 답답하고 아주 숨도 막히고 공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난 거기 아유 살아라 그래도 난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반대로 도시에서 이제 늘 생활을 해왔던 어르신들은 농촌 지역에 대한 갈망을 늘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농촌이 됐든 도시가 됐든 원래 오랫동안 살아오신 곳에서 사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뭐 도시 노인이 농촌 가서 사시든 서울에서 계속 사시든 첫 번째 조건은요,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 분은 가서 살고 싶은데 한 분은 가서 살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산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다시 돌아오시게 되니까 일단은 두 분이 마음을 맞춘다면 어디든 관계가 없고요. 두 번째는 그 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오랫동안 원래 사시던 곳이 저는 익숙해서 노년기에 제일 좋은 그 환경은 뭐냐면 익숙한 환경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곳이 노인에게는 살기 제일 좋은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농촌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요즘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괜찮냐 하면 어디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게 참 많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어딘가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면 그곳을 여행 삼아 가셔서 며칠씩 지내보시고 오시는 거, 또 며칠씩 휴식하고 오시는 거, 이거를 많이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언젠가 실버타운 얘기 제가 몇 번 해드렸는데요. 실버타운들 중에는요, 도시에 있는 실버타운들은 지금 만실이에요. 다 차 있어요.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 지방으로 가면 실버타운들이 조금 자리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실버타운들이 한 달 들어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실버타운에서 이제 한 달 살아보시고, 괜찮더라 하면 우리 실버타운에 계약해 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론은 원래 사셨던 곳이 제일 좋고, 다른 지역에 대한 동경이 있으시다면 여행 삼아 다녀오신다든가 실버타운 한 달 살기 체험 같은 거를 통해서 그런 욕구를 좀 채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에서는 아들 집과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바꿔서 살기로 한 사례였는데요. 저는 오늘 사례 한 편을 소개해드렸지만 도시 안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집을 바꿔서 사시는 경우 자주 뵐 수가 있었습니다.